2016학년도 수능 국어 B형 30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밀도가 서로 다른 구 모양의 물체 A, B를 공기 중에 고정하였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그렇게 문제가 만만할 것 같진 않네요. 자, 이때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더 크다. 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강조했죠? 부등호, 등호, 화살표, 비례표시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 무조건 밖으로 빼서 정리해라. 이거 되게 헷갈려요. 실전에서 문제 풀 때. 자, 크기 비교해 보겠습니다. 밀도가 어떻다? 자, 공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A네요. 자, 물체 A와 B를 놓아주었더니 두 물체 모두 속도가 증가하며 상승하다가 각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보기 안 좋다, 그렇죠? 각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자,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계속 상승. 이거 뭐죠? 네, 종단 속도입니다. 종단 속도 이르렀으니까 가속도가 0인 상태이네요. 자, 이런 거 써주면 좋겠죠? 단 두 물체는 공기나 다른 기체 중에서 크기와 밀도가 유지되도록 제작되었고 물체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체의 흐름과 같은 외적 요인들은 모두 제거되었다고 가정함. 자, 한번 선지 판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무기가 하나 있죠. 어떤 무기?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무기가 있습니다. 자, 문제 선지 판단해 볼게요.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자, A와 B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A에 작용하는 학력이 B에 작용하는 학력보다 더 작겠군. 자, 학력 비교. A가 B보다 작다. 자, 요거를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볼게요. 근데 학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학력은 뭐다? 운동에 저항하는 힘이다. 그런데 A와 B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운동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학력은 둘 다 당연히 없습니다. A는 적절하지 않네요. 자, 2번 판단을 해볼게요.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자, 이거 뭐죠? 가속도 제로일 때, 종단 속도죠. A에 작용하고 있는 학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학력보다 더 작겠군. 자, 다시 한번. 학력은 뭐와 관계가 돼 있다? 학력은 속도와 비례한다. 그러면은 A와 B 중에 무엇이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나? 이것을 보면 되겠죠. 자, 위에서 봤을 때 A와 B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힘은 무엇이죠? 바로 부력과 중력이겠네요. 그렇죠. 뭐 잡아 끄는 힘은 있을 테니까 중력은 항상 작용하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부력은 떨어지는 혹은 상승하는 운동하는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예요. 그럼 일단 A와 B의 부피를 비교해 봐야 되겠네요. 같은 공기 중에 있으니까. 근데 A와 B를 보니까 크기와 모양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쵸? 크기와 모양이 같다고 했어요. 크기와 모양이 같으니까 당연히 부피도 같습니다. 그러면은 A와 B에 작용하고 있는 부력에서 부피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부피에 해당하는 부력은 같아요. A와 B는 부력이 같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밀도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중력의 차이가 있겠네요. 자, 밀도는 질량에 비례한다고 했었죠. 밀도는 B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B가 더 크기 때문에 중력이 B가 더 클 것이고, 자, 중력의 영향이 B가 A보다 클 것이고, 그러니까 상승 속도는 뭐가 더 클까요? A가 더 큽니다. 속도는 A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학력도 어떻게 될까요? 학력은 A가 B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2번의 설명은 어떻다? 틀린 것입니다. 자, 이 내용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물론 자 앞에 한번 설명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2번 선지의 판단을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었죠? 어떤 것을 알 수 있었냐면 낙하하는 물체의 밀도가 작을수록 부력의 영향이 크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을 근거로 볼게요. 낙하하는 물체의 밀도가 어떤 게 더 크죠? 밀도는 자, B가 더 큽니다. 낙하하는 물체의 밀도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A가 더 작으니까 부력의 영향이 A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A의 속도가 더 크고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항력은 더 크겠죠. 자, 방금 본 것과 같이 밀도와 질량의 관계로부터 2번을 판단할 수도 있고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낸 낙하 물체의 밀도가 작을수록 부력의 영향이 크다라는 사실로부터도 2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 다 판단을 직접 해보세요. 아시겠죠? 쉽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이미 수능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의 판단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2번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자,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A가 고정돼 있을 때 더 크겠군. 자, A에 작용하는 부력은 뭔가요? 네, 부력은 뭐죠? 자,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고 중력은 항상 어떻다고 그랬죠? 자, 중력은 낙하는 동안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상승할 때도 일정하겠죠? 부력도 어떻죠? 부력도 일정합니다. 즉,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나 A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어떻죠? 같습니다. 속도 증가할 때의 중력과 고정되어 있을 때의 중력 같고요.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의 부력과 A가 고정되어 있을 때의 부력도 같습니다. 자, 이거 이 안에서 철저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괜히 머리로 더 많이 고민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해 안 되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을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자,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겠군. 자, 항력은 뭐와 비례한다? 항력은 운동하는 속도와 비례한다. 자, 근데 A와 B가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항력도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B에 작용하는 항력은 자,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기네요. 네. 공기 중에서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크겠군. 자,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B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게 있죠? 당연히 부력이 생기겠죠. 상승할 때. 자, 중력은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요. 그러니까 B가 차지하는 질량만큼의 이 기체의 무게만큼의 힘이 부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부력으로 작용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밀도와 질량은 비례합니다. 질량은 비례하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큰 기체는 그 유체만큼의 질량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질량도 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력도 커집니다. 따라서 이때의 항력, 부력이 커지면 올라가는 속도도 커지겠죠. 위로 올리는 힘이 부력이니까요. 그러니까 속도가 커지니까 당연히 속도와 비례하는 항력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판단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2016학년도 수능 출제됐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정답까지 다가가는데 어려운 정도는 역대 수능에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좀 이해하기 위해 많이 좀 도전을 해보세요. 계속 완벽히 이해될 때까지 풀이해보고
제 강의 들어보고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고 제가 링크 걸어드린 글 인쇄해서 보고 또 보세요. 아시겠죠? 이 정도 난이도는 충분히 출제할 수 있다고 평가원이 한번 라인을 정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은 요즘 수능의 추세를 생각했을 때 아마 지문의 길이가 이것의 2배 정도 될 수도 있겠죠. 자, 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 한 문제 정도 틀린다고 수능 1등급 나오는데 그렇게 큰 지장 없어요. 뭐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2016학년도 수능 때 이 과학 지문 아예 안 풀고 다 틀렸어도 다른 문제 다 맞췄으면은 1등급 나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학 지문 우리에게 있어서 나중에 백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등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많이 맞출 수 있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 지문 제가 어떻게 풀이했는지 그리고 이 정리해둔 내용들이 문제 풀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됐었는지 보셨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 시험지 인쇄해가지고 지문 독해부터 문제풀이까지 그리고 분류 필기하는 것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다시 한번 밟아보시고 철저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 반복하면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여러분도 이 정도의 난이도 지문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30번 별표 와장창 쳐놓으시고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